지금 한덕수 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예정에 뒀는데 지금 들어오네요. 한덕수 총리가 어떤 내용을 할지 직접 들어보도록 국민께 드리는 하겠습니다. 말씀 발표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제가 깊이 고민해온 문제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내린 결정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직을 내려놓습니다. 엄중한 시기 제가 짊어진 책임의 무게를 생각할 때 이러한 결정이 과연 옳고 또 불가피한 것인가 오랫동안 고뇌하고 숙고한 끝에 이 길밖에 길이 없다면 그렇다면 가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1970년 공직에 들어와 50년 가까운 세월을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최일선에서 우리 국민의 일꾼이자 산 증인으로 뛰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의 피땀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일어선 것은 전 국민이 합심해서 이룬 기적입니다. 그 여정에 저의 작은 힘과 노력을 보탤 수 있었던 것이 제 인생의 보람이자 영광이었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국가를 위해 일할 기회를 주신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이 겪으신 갈등과 혼란에 대하여 가슴 깊이 고통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일어선 나라인지, 그러기 위해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노력하셨는지 저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 가난한 나라가 빈곤을 떨치고 풍요를 이루기는 매우 어렵고 권위주의 국가가 민주주의를 이루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 두 가지를 모두 해냈습니다.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문제는 개인이건 국가건 하나의 도전을 이겨내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어려운 도전이 닥쳐오곤 한다는 데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기로에 서 있다는데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줄 압니다. 세계 10위권의 한국 경제가 G7 수준으로 탄탄하게 뻗어나갈지 아니면 지금 수준에 머무르다 뒤처지게 될지, 대한민국 정치가 협치의 길로 나아갈지 극단의 정치에 함몰될지, 이 두 가지가 지금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표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불합리한 경제정책으로는 대외 협상에서 우리 국익을 확보할 수 없고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세울 수도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도 없습니다. 극단의 정치를 버리고 협치의 기틀을 세우지 않으면 누가 집권하든 분열과 갈등이 반복될 뿐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여기서 멈출지 모른다는 절박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50년 가까운 세월 경제의 최일선에서 제가 배운 것은 국가가 앞으로 나아갈 때 국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단순한 진실입니다. 대한민국은 안팎으로 이제까지 없던 거대한 도전과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수출로 일어선 나라인데 전 세계 통상 질서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안보가 생명인데 우리를 에워싼 지정학적 질서가 한치 앞을 모르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로 뭉쳐 위기를 극복해온 나라인데 지금 우리 사회는 양쪽으로 등 돌린
진영의 수렁에 빠져 벌써 수년째 그 어떤 합리적인 논의도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그동안 무엇이 제 책임을 완수하는 길인가 고민해 왔습니다.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나날이 길었습니다. 제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당장 제가 맡고 있는 중책을 완수하는 길, 다른 하나는 그 중책을 내려놓고 더 큰 책임을 지는 길입니다. 저는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저의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 한 사람이 잘 되고 못 되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의 미래는 확실해야 합니다.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잘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나아가며 계속해서 번영해야 합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국가를 위해 제가 최선이라고 믿는 길을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변명도 없이 마지막까지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덕수 대행의 대국민 담화 들어보셨습니다. 내용은 총리직을 사퇴한다는 내용입니다. 뭐 들으셨는데 예상대로 사퇴를 하고 이제 대선 출마 수순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갈등과 통합 이 주제를 많이 내세운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예상됐던 내용으로 이제 총리직 사퇴와 출마의 변을 사실은 밝힌 것으로 보이고요. 예. 저는 한덕수 총리가 실제로 권한대행의 직을 수행하면서 저런 보다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내려놓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국민들이 알아서 판단을 할 것이라고 보이고 예. 또 한편으로는 만약에 범보수 진영의 새로운 후보로서 지금 무소속으로 출발을 하시겠습니다만 같이 힘을 합칠 수 있다고 한다면 예. 내일 모레죠. 5월 3일 토요일 날 우리 당에서는 후보가 공식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예. 공식적으로 선출된 우리 후보와 함께 이 범보수 진영 또 중도까지 아우르는 범중도 보수 진영의 새로운 어떤 후보로서 열심히 뛰시고 예. 또 같이 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충분히 연대의 길을 모색할 수 있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 생각을 해봅니다. 김사임 평론가님. 네. 하루 만에 지금 대선판이 급변했어요. 맞습니다. 지금 얘기를 이제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모레 최종 후보가 한 명이 선택이 되고 네. 한덕수 대행이 이제 단일화 시도할 테고 네. 그런데 지금 이재명 후보는 파기환송을 받은 상황입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의 입장이 나왔는데 한번 볼까요? 이재명 후보가 뭐라고 얘기를 했죠? 국민 여론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나요? 예. 지금 간담회가 끝나고 이재명 후보가 기자들의 문답을 한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뭐 상당히 격앙된 반응인데 제가 기사를 보니까 이재명 후보의 얘기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글쎄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인데 일단 내용을 저도 확인해보고 입장을 내겠습니다. 보신 내용 딱 저 내용입니다. 제 생각과는 전혀 다른 판결이었다.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당원들과 여론의 흐름을 보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얘기는 원론적인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예. 내가 고민할 시간이 아직 부족했다라는 이야기 같아요. 예. 결론은. 그래서 아마 당으로 돌아가서 긴급 회의를 선대위 회의를 열어가지고 그 선대위에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놓고 이야기를 해볼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예. 뭐 선택지는 뭐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어떤 결단, 자기 결단을 통해서 뭐 당의 승리 뭐 이런 거를 생각을 하고 자기 결단을 하는 것이냐가 하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지금의 상황이 너무나 부당하고 어떤 음모적 세력이라든가 어떤 음모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응하고 저항하는 길, 예. 계속해서 후보의 길을 가는 길, 그 두 예. 가지 정도가 지금 있는 것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에 돌아가서 선대위의 주요 인사들과 숙의를 할 것으로 예. 저는 보입니다. 김근식 실장께서는 후보직을 이재명 후보가 계속 유지할 거다라고 전망을 하셨는데 김상일 평론가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한데 지금 이재명 후보는 성남 시절부터 지금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되기까지 정면 돌파? 계속 맞서가면서 그걸 부시면서 그렇죠. 와온 사람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마지막 난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사법부가 법적으로 아예 출마 자체를 막은 건 아닌 맞습니다. 상황이란 예, 말이에요. 예. 그렇다면 그 과거의 기조를 생각해 보면은 네. 또 다시 한번 나설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국민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길을 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인다라고 예. 저는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상황 자체도 굉장히 그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그 흔쾌하지는 않아요. 한덕수 권한대행, 다시 말해서 저희가 볼 때는 내란의 동조 세력이자 사실상 그 책임 있는 인사가 출마 선언을 하는 날에 상대 후보에 예. 대해서는 그 후보의 자격에 심대한 피해를 끼치는 상황이 발생을 한 겁니다. 예. 그러면 이것이 일반인들 입장에서 이게 그냥 우연히 이렇게 지금 발생하는 것인가? 라는 의문까지도 사실은 들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분들 많으실 것 예,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그 쉽게 승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이 이제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제 나타날 텐데 예. 그 부분이 강하게 작용을 한다면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후보의 길을 예. 대선 출마의 길을 갈 수 있는 동력을 얻는 셈이 되기 때문에 예. 국민의 여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는 굉장히 유효한 말이다 지금 상황에서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두 분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앞으로 지지자들은 더 강하게 결집을 하게 되고 사실 이재명 후보가 우클릭 행보 보이면서 중도층이 어느 정도 올라가는 여론의 흐름을 보였는데 여기서 잠깐 중도층이 또다시 이번 대선에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뭐 늘 선거는 그래 왔지만 중도층이 다시 또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충분하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행보나 지지율의 추이를 보면 사실은 뭐 너무 앞서가는 후보였고 사실 예. 우리 당에서 추격하기가 만만치 않은 구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대법원의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됨으로 인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 진영은 똘똘 뭉칠 겁니다. 오히려 더 결집을 하고 특히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은 훨씬 더 결기 있게 집결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원래 사법부에 좀 불만이 그렇습니다. 있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러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후보직을 계속 고집해서 강행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예. 그럴 경우에는 대선 당일까지 결국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중도층 아니겠습니까? 예. 그랬을 때 중도층 입장에서 유권자가 파기환송돼서 유죄가 확실시되고 유죄가 되면 피선거권이 없고 후보 자격이 없는 사람을 찍어야 될까? 찍었을 경우에 이 다음에 국가적 혼란과 지옥의 문이 열려서 국가가 양분되고 분열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의구심과 불안감을 분명히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 저는 그런 측면에서 중도층에 충분한 고민거리를 하나 제공한 게 되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 당에서 경선 후보로 선출이 되면 또 바깥에 있는 장애 후보들과 또 단일화를 거쳐야 되는데 이 단일화 과정이 2002년에 정몽준과 노무현의 단일화가 하나 있고요. 이런 과정에서 시너지 효과를 내서 항상 우리가 그 당시에 졌던 노무현 후보가 극적으로 역전승을 해서 이해창 후보를 꺾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게 될 가능성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2007년에 이명박 대통령과 이명박 후보와 정동영 후보의 또 대선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당시 이해창 후보라는 무소수 후보가 350만 표를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정동영 그랬죠. 후보가 500만 표 차이로 민주화의 가장 최대 표차를 쳤습니다. 예. 이제 우리 당이 단일화 과정과 우리 당의 혁신과 변화의 과정이 2002년에 역전승의 가능성과 발판을 가질 수 있을 것인지 2007년에 너무나 큰 표차로 그냥 만방으로 깨질 것인지 이런 기로에 서 있었던 참이라고 저는 보는데 예. 그런 과정에서 본다면 정말 후보가 제대로 선출되고 단일화의 시너지 효과와 단일화의 극적인 어떤 감동을 일으켜낸다고 본다면 저는 2002년에 극적인 역전승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에 이번에 유죄 판결이 나온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근데 이제 지금 말씀을 잘해주시면 거기엔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비상계엄이라는 어마어마한 비상식적이고 위험한 상황을 초래한 세력이
지금 반성과 책임이 전혀 없이 그대로 쭉 가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국민들 특히 중도층에서는 그것을 심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심판의 기조는 4.2 재보궐선거에서 그대로 다 여실하게 보여줬습니다. 예. 근데 그 이후에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 헌법재판소에서의 사법적인 심판 이후에 정치적인 심판을 마무리해야 되겠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중도층이. 근데 그것이 더 중요하냐? 아니면 이재명 후보의 이런 어떤 좀 그렇죠. 예. 뭐랄까요? 혼란적인 판단의 어떤 혼란 이것이 더 중요할 것이냐? 이것을 놓고 고민하게 될 텐데요. 예. 만약에 국민의힘이 이 기조로 간다면 이재명 후보의 자격의 혼란은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마이너하게 느낄 가능성이 높다. 중도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어떻게 대응하느냐도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저희가 법적인 얘기를 건너뛰었는데 손재임 선생님 도대체 골프 관련 발언이 뭐였길래 1심에서는 유죄, 2심에서는 무죄, 대법원에서는 또 유죄라고 왜 이렇게 본 겁니까? 그러니까 김문기 처장과 해외 출장 중에 골프를 쳤는가에 대해서 1심은 유죄였고 2심은 무죄였고 대법원은 유죄의 취지로 본 겁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는 이 골프를 친다라는 것은 교유 행위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은 피고인의 행위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취지의 맥락을 봤을 때 이와 관련해서 사진이 전체 사진 중에 일부만 편집해서 마치 둘이 가까운 것처럼 올린다는 것은 이 피고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하지 않고 본인의 어떤 인식이라든가 친분을 이야기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무죄의 취지의 주된 요지였지만 대법원에선 그렇지 않다. 전체적인 맥락과 그 당시의 구체적인 행위들을 모두 살펴봤을 때 예. 해외 출장 가서 김문기가 골프를 친 사실과 아닌 사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허위 사실을 이야기한 것이 맞다. 유권자의 입장에서 가보면 그 말의 전체적인 맥락은 해외 출장은 갔지만 김문기와 해외 가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고 인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해석이었는데 그 당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해외 출장 가서 골프를 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진을 조작해서 이렇게 공표를 함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허위 사실에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확인되기 때문에 예. 결국은 골프를 쳤다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관련해서 허위 사실을 말한 것이고 이 사실 자체와 선거가 영향이 없던 것이 아니라 이 관련된 여러 가지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이었기 때문에 선거권자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만한 주요한 사실관계였고 단순히 의견 표명이라든가 추상적 표현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의 요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진이 조작됐다는 얘기가 이제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김문기 처장하고 골프를 친 사실이 없다라고 들릴 수 있기 때문에 허위 사실 유포라고 본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상당히 격앙된 상태입니다. 대법원의 쿠데타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민주당이 법적으로 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 정치적인 어떤 명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정치적인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정치적인 주장은 무엇을 할 수 있는 명분을 강화하는 거냐면 지금의 후보직을 가지고 대선 레이스를 가는 데 필요한 명분인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으로는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고법의 판단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 손정혜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통령의 당선이 된다면 그 고법의 재판이 진행되는 것조차도 불투명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예. 지금은 이 대법원의 판단의 어떤 뭐랄까요 부당함 예.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정치적으로 메시지를 내므로써 예. 이 대선 후보의 자격 내지는 그 캠페인을 유지해가는 동력으로 삼기 위한 정치적인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 그러니까 손정혜 변호사님 지금 이재명 후보 변호인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기존 판례와 상충된다라고 얘기를 한 점이 앞서 대법원 판단에서는 좀 폭넓게 봤는데 이번엔 더 엄격하게 봤다 이런 주장일까요? 그렇습니다. 이 사건도 사실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건이었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가
1, 2심 무죄가 엇갈리는 사건에 대해서 2000년경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 생방 중에 즉흥적으로 수동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좀 더 폭넓게 확대할 필요성이 있고 예. 이와 관련해서 사실이냐 의견 표명이냐가 조금 애매한 경우에는 이 사실로 단정하지 말고 폭넓게 어떤 정치적인 의견 표명을 할 수 있도록 헌법상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그 당시 2000년 결정의 주된 요지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주된 취지는 허위 사실인지 의견인지를 구분하는 과정에서의 중요한 관점은 선거인의 관점, 그러니까 공정한 선거를 해야 되는 유권자 입장에서 이 정보가 사실인지 허위 사실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정확한 정보 전달을 통해서 그르침이 없이 허위 사실을 기초로 해서 선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의 중요한 가치라고 천명을 하면서 예. 두 개의 상충되는 가치, 정치인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정치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함으로 인해서 민주주의의 어떤 선거제도를 발전시킬 것인가, 아니면 이걸 너무나 권리를 확대하다 보면 다소 난무하고 혼탁한 선거 속에서 유권자들이 굉장히 혼탁한 정보 속에서 잘 모르고 투표를 하는 과정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예. 그런 공정한 선거가 되지 않는 부분이 우려되는 거 아니냐. 이 두 가치 중에 다소 판결문의 전체적인 맥락과 취지는 친형 강제 입원 사건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좀 더 중시한 반면 예. 오늘 나온 결정의 주된 취지는 공정한 선거가 중요하다. 유권자들에게 허위 사실 공표를 통해서 그릇되게 선거의 어떤 정보를 전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가치의 어떤 중점을 줬던 측면에서는 조금 더 다른 판단이라고 인식할 여지가 있는 사건이고요. 예. 특히 이재명이라는 한 대통령 후보를 둘러싸고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생중계됐고 두 가지의 어떤 전합의체 판결이 만들어졌는데 처음에는 무죄, 유죄, 무죄를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무죄의 판단을 받았지만 지금은 1심에서 유죄 받았고 2심에서 무죄를 받은 상황에서 대법원에서 원심형이 유지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상황에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 입장에서는 다소 좀 황당하고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표현을 이렇게 이제 전원합의체 판결에 좀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민주당이 이 유연하게 사안에 대해서 국민을 브리핑을 믿고 하고 있는데 한번 진짜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나아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브리핑이 다 끝난 것 같은데 민주당은 지금 뉴스를 보니까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을 했고요. 앞서서 선대위 관계자와 당 지도부가 당 대표실에서 대책을 논의를 했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가 종로에서 일정을 끝나고 일단 여의도로 넘어갈 테고요. 거기서 이재명 후보가 참석한 가운데서 의총을 소집을 해서 일단 그렇다면 현역 의원들의 의견을 일단 듣는 과정인 거죠,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오늘 판결 이후에 가장 첫 번째 변수는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후보직을 등록까지 하고 그 이후에 대선 날까지 유지하면서 강행을 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예. 이제 그 과정과 관련해서 아마 오늘 긴급 회의를 한다고 한다면 이러저러한 의견들이 제기가 되고 지금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후보로서의 자격 박탈 위험을 안고 계속 대선에 임했을 때 그 예. 불안전성과 불투명성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어떤 판단을 할 것인지 하는 리스크를 감내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 아마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이제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5개 재판을 받으면서도 왔던 분이기 때문에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민주당 내에서 과연 지금의 상황에 후보직 유지가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 예. 위험하다라는 의견이 개진될 가능성은 있지만 그게 큰 목소리로 확대돼서 예. 이재명 대표 스스로에게 후보직 사퇴까지 갈지는 저는 좀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그게 국민의힘에 유리하기 때문이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 지금까지의 언행을 봤을 때 그렇습니다. 정치적 행적을 봤을 때 그렇습니다. 아니 뭐 저렇게 넷이서 얘기한 거지만 김상일 평론가에서 후보 여기서 민주당이 후보 교체하면 이길 수 있다, 더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지금- 그 얘기는 이재명 후보로 간다고 하면 다소 불리해질 수 있다라는 의미죠. 그렇죠. 공격 포인트는 생긴 겁니다. 예. 그리고 중도층 유권자 입장에서 어쨌든 그 아까 뭐 김경수 후보라든가 한명숙 전 총리 얘기를 하셨지만 거기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거에 대한 자세만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지금은 죄가 인정이 된 상황에서 어쨌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 정도
대가의 정도만 결정이 지금 안 돼 있는 그렇죠. 상황이에요. 예. 그러면 당연히 그것은 굉장히 우리 일반 상식 측면에서는 굉장한 공격 포인트가 되죠. 근데 예. 이러한 굉장한 공격 포인트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해온 과오 그리고 그 과오에 대한 태도가 너무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오히려 더 마이너한 문제로 여겨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 이런 공격 포인트가 많이 없는 상황이라면 국민의힘은 뭐 이번 대선에서 어떠한 이야기도 하기 어려운 유구무원의 정치 세력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뭐 의총에서 아무도 얘기를 하기가 어렵다는 말에는 저도 동의를 해요. 지금 예. 상황은 그런 상황이고 아마 후보가 스스로 결단하는 거 이외에 그거와 관련해서 이견을 낼 수 있는 정치인은 민주당에는 지금 없을 거라고 저도 예.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지금 영상이 하나 더 들어와 있습니다. 경쟁자들은 온갖 상상하겠지만 국민 뜻 따라야 한다는 취지인데 그 얘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 정치적 경쟁자들 입장에서는 뭐 온갖 상상과 또 기대를 하겠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뜻을 따라야 되겠죠. 저 얘기도 뭐 일맥상통하는 얘기라고 보세요. 네. 그렇죠. 저 맥락도 후보직을 사퇴할 가능성은 아예 원천 봉쇄하는 듯한 그런 맥락으로 익힙니다. 예. 왜냐하면 뭐 경쟁자들이 온갖 상상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러저런 시나리오를 상상을 한다는 뜻으로 보이고요. 그러나 정치는 국민 뜻이 가장 중요하다. 이야기는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다라는 것이지 본인이 거취를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는 걸로 저는 읽힙니다. 그럼 요거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은 거의 반 이재명 전선을 구축해 왔단 말이에요. 초반에는 뭐 늘 다 이재명 후보 얘기만 했고요. 이 기치라 구호가 더 강화될 거 그렇죠. 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저는 지금 당장 제가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만 우리 당에서 아마 대대적인 아마 이 부분에 공세가 시작이 될 거고요. 각 그 당협별로 아마 현수막이 걸릴 겁니다. 아, 그래요. 당연히 안 그러겠습니까? 범죄 혐의자에서 이제는 범죄가 확정될 사람으로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후보 자격이 박탈 예정인 사람입니다. 그런 이재명 후보는 사퇴라는 이야기가 당연히 우리 당으로서는 가장 먼저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저는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친윤 반윤 상관없이 모든 저는 우리 당의 총력을 기울여서 후보 자격 박탈 예정된 이재명 후보에게 사퇴 요구를 하고 그런 이재명 후보가 끝까지 뻔뻔하게 후보직을 유지하면서 대선까지 바라보고 간다는 것은 예.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닌 걸로 저는 공격을 아니 하고 피선거 이게 박탈 방송- 확정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게 방송이니까 예정이라고 박탈 생각하시면 예정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는 표현이라는 예. 말씀을 좀 드리고요. 박탈이 될지 안 될지는 100만 원 이상 예, 이하로 그거는 있기 결정하는 때문에, 거기 기준이 때문에, 있기 때문에. 예, 박탈 예정이라는 말은 맞지 않고 예. 이재명 후보가 이런 안 좋은 상황에도 저렇게 자신감을 드러낼 수 있는 거는 오로지 지금 윤석열 전 정권과 국민의힘의 행태 때문이다라는 걸 좀 아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이게 정치 대선전이요. 네거티브라든가 정치 공세 좀 혼탁해지고 어마어마한 충돌이 저희가 지금 늘 뭐 지적하는 거지만 정책 선거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 거에는 동의하시죠? 그럼요. 지금 이재명 후보 스스로가 뭐 전과 사범에 5개 형사재판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선 후보까지 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정치는 절제와 자제가 굉장히 필요한 거거든요. 예. 권리가 있어도 권리를 쓰지 않는 게 정치인의 저는 덕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본다면 제가 만약에 이재명 후보처럼 전과 사범에 형사재판 5개, 그것도 보통 사건이 아닌 대형 비리 사건과 관련돼서 형사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고 있으면요. 대통령 후보를 엉강셋이 꾸지 않습니다. 저는 그게 최소한의 민주주의가 유지되는 대통령 후보로서의 정치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절제 정신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여기까지 밀고 왔어요. 저는 그런 면에서 국민들이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김상현 평론 그런 변수 있었죠. 누가 더 이재명 후보를 더 잘 상대하느냐가 변수가 될 수 있어요. 네. 더 중요해지겠네요. 이 문제. 그렇죠. 예. 사실상 국민의힘 세력은 지금 우리가 가장 큰 실패가 시장 실패, 마켓 페일리어라고 생각했는데 네이션 페일리어를 만든 세력입니다. 근데 그 네이션 페일리어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 의식이나 책임 의식 그리고 예. 반성 이게 지금 없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거기에 반동적인 어떤 결과를
국민의힘이 낸다면 예. 그것은 아무래도 경쟁력으로 작동할 것이다라는 거는 예측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의 경선 과정이 진행 중이고요. 우리 당의 후보가 저는 탄핵에 찬성하고 계엄을 단호히 반대했던 세력 중심으로 재편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김상일 평론가가 말씀하신 우리 당이 아직도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는 무색해질 수밖에 없고요. 알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는 우리 당이 새로운 후보가 선출된다 하면은 반성과 사과와 혁신과 변화, 석고 대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